의정부시가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위해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자 설득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물류센터 용도 변경 추진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2023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훈련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각종 다연장 로켓의 엄청난 화력이 적 진지를 초토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양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전철 1호선 증편, GTX-C 덕정역 차량기지 이전 등 시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여름에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아이들이 증상을 보일 때에는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시가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위해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를 설득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의정부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물류센터 용도 변경 추진 현황을 짚어봤습니다. 네, 사업 지연의 이자 부담과 법적 대응 등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시민들을 희망 고문하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정부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의정부 리듬시티 측이 참석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주민들의 반발에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용도 변경을 통해 백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의회가 물류센터 용도 변경 추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의정부 리듬시티 측에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리듬시티 측은 물류센터 부지의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자 설득에 애를 먹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업 지연에 따른 한 달 이자만도 7억 5천만 원이라며 사업자들이 비용 부담과 법적 대응을 두고 고민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업이 늦어진 거에서 금융비 부담이라든가 또 그런 시간을 지체함으로 해서 발생된 그 시공비 증가라든가 이런 큰 리스크를 현재 가지고 있고 그게 어떤 법률적 리스크로 이어질지 그거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의정부시 의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을 두고 시민들을 희망 고문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사업자 설득을 통한 용도 변경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리듬시티 측은 즉답을 피한 채 시민들의 바람대로 용도 변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결국은 희망 고문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명확하게 시민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셔야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그게 불가능할 때는 뭔가 대안이라든가 또 최초 검토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최종 결론 날 때까지는 서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자와 또 시와 또 저희 리듬시티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물류센터는 지난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각각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 허가 유효 기간은 2년. 기간 내 착공하지 않을 시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위한 사업자와 합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를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김동근 시장이 공언해 왔던 대로 고산동 물류센터를 전면 백지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난 12일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2023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훈련은 건국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국방부 주최로 진행됐으며 주요 내외빈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연합합동 화력경멸훈련은 한미연합전력과 육해공 합동전력이 최신 무기를 동원해 적 도발 시 응징, 경멸 능력을 과시하는 대규모 화력 시범입니다. 훈련에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각종 다연장 로켓의 엄청난 화력이 적 진지를 초토화하고 자폭 드론을 포함한 각종 무인기도 활약을 펼쳤습니다.
또 K방산 주력 장비와 신규 첨단 전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양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전철 1호선 증편과 GTX-C 덕정역 차량기지 이전 등 시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양주시는 강수현 양주시장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 및 국토교통부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건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회암나들목 이설과 전철 1호선 증편 운행, GTX-C 덕정역 차량기지 이전 전면 재검토 요청 등 3개 현안 해결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해천 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서 양주 지역에서 전철 1호선 이용률이 늘어났지만 낮 시간대 긴 배차 간격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용률도 저조해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열차 증편 운행과 운행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여름인데도 감기에 걸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증상을 보일 때에는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는데요. 네,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송준섭 교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송준섭입니다. 예, 교수님. 먼저 그 5, 6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감기가 유행이고요. 또 한 번 걸렸다면 꽤 독한데요. 왜 그런지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감기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며 보통 한 200여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바이러스가 일으킵니다. 올해 6월까지 이어지는 감기 유행을 주도하는 원인 바이러스는 그중에서 니노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입니다. 이런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은 습도가 높아지거나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이 되면 상대적으로 감소됩니다. 그러나 최근 감기 유행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여러 예방 정책 등의 감기 바이러스가 억눌려 있다가 다양한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냥 감기려니 하고 넘길 일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소아는 어른과 달리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잘 안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호흡기 바이러스는 이로 인해 감기가 더 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감기에 의해서도 증상이 더 심하게 나올 수 있으며 후두염, 폐렴, 모세기한증 같은 호흡기 감염병으로 더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감기와는 다른 질환인 인플루엔자, 우리가 독감이라 말하는 환자들의 의사 환자가 계속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는 늦겨울과 초봄에 증가해서 여름이 다가올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올해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감은 일반 감기보다 증상이 심하고 소아에서는 폐렴과 같은 합병증 발생이 더 높기 때문에 조기 진단에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주의를 했음에도 아이가 만약 감기에 걸렸고 증상이 일주일 이상 간다면 그때는 이제 병원을 찾아야 하는 건데 특히 어떤 증상을 좀 유의 있게 보면 좋을까요? 39도 이상의 발열이 났는데 해열제에 반응이 없어 열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 또 소변량이 평소보다 현저히 줄거나 아예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 평소 활발하던 아이가 처지고 자꾸 잠만 자려고 하는 경우라든지 배가 아프다거나 구토를 심하게 하는 경우, 또 아니면 두통약 등을 먹어도 심하게 두통을 호소하거나 호흡곤란이나 지속적인 기침을 할 때는 즉시 가까운 의원이나 병원을 방문해야 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송준섭 교수였습니다. (13일) 효순미선 21주기 추모제가 양주시 광정면 효순미선 평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추모제는 이들을 기억하는 주민들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1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강수현 양주시장은 효순 미선양의 아픔을 기억하며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추모제에서 효순 미선의 기록관 건립 계획도 발표됐는데요. 기록관은 기존 계획을 변경해 30주기가 아닌 5년을 앞당긴 25주기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건립됩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소규모 마이스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회의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합니다. 소규모 회의 지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1인당 3만 원, 행사당 최대 300만 원까지 개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참가자 10명 이상, 100명 이하 규모의 회의 또는 10명 미만의 경우라도 최소 1일 2시간 N회 이상 동안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장소를 경기 이색회의 명소 17곳과 호텔, 리조트 등 경기 관광, 마이스 민관협력체 회원사 시설에서 개최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추진특별위원회 구성 태스크포스가 특자도 설립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소통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특위 구성 TF는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을 만나 특자도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를 밝혔는데요. 최 실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 특자도 관련 추진 방향이나 계획을 문서 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위 구성 TF는 특자도 추진에 대한 경기도와 행안부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며 오는 제369회 정례회 회기 중 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켜 도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주시가 은남 일반산업단지 부지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주시는 지난 2월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6월 말까지 건축물 등에 대한 잦은 철거 기간을 운영한 뒤 7월부터 지작물 철거 및 문화재 시굴 조사 등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특히 강수현 양주시장은 최근 은남 일반산업단지 앵커 기업인 로리스밸리와 아성다이소의 관계자를 만나 투자 유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은남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100% 감면, 부지 매입비 10% 지원 등 각종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은남 일반산업단지는 오는 2027년 준공할 예정입니다.